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원래 이 영상의 질문이었잖아요. 답변은 네, 주식시장은 쌩까입니다.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토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 고수님을 만났습니다. 박희재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자그만치 구독자가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저 같은 8천 명 지렁이한테는 3만 5천 명은 정말 신선처럼 구름 위에 놓이면서 부처와 예수와 세계를 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 이거죠. 저기 고수님, 제가 말입니다. 그 클릭 수가 굉장히 고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매우 좋은데 당신처럼 이렇게 막 10만 개, 50만 개 팡팡 터지는 그런 영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고수님이 저한테 팁을 줬습니다. 당신 말이야. 좀 시사에 좀 편승을 해야지.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토픽에 좀 같이 참여를 해야지 클릭수가 나올 거 아니야, 임마. 자, 예를 들면은 요즘 연준이 금리를 막 내린다라고 신문에 나오면은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 토픽 관심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연준 금리 주식시장 나도 주식하는데 대헷 하면서 당신 영상을 찾는단 말이야. 그래야지 클릭수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라고 팁을 주셨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고수님 하고 이제 이분이 또 두 번째 팁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밝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연준이 금리를 뭐 내린다 만에 요즘 이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요.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이 오른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내리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가고 더 수월하게 빌려가고 그걸 경제에 풀고 투자를 하고 경제는 더 커지고 그러면은 그 경제는 성장하고 주식시장에도 좋고 이제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우리는 금리가 내린대 대박 주식을 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직은 아니죠. 그게 정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한 상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거를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상당히 오래 구글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그걸 뚜렷하게 밝히는 그런 논문이 별로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죠. 내가 말이야 한 6, 7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켄 피셔, 위대한 켄 피셔의 The Only Three Questions That Count라는 책을 내가 읽은 적 있지. 그래, 그래. 거기 뭐 금리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았어. 다 까먹었지만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 금리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내용 그리고 제가 납득할 만한 아주 러지컬하고 논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을 해봤죠. 금리가 내리면 주시장이 오른다라고, 이제 이게 상식이다라고 했는데, 상식이 현실과 맞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페더럴 펑스 레이트가, 미국 단기 금리이고, 그리고 S&P 500이 미국 주식시장이죠. 네, 그거를 보면요. 네, 물음표가 상당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음표는 금리의 방향과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988년에 보면은 네,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이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그쵸? 네, 또 반대로 뭐 예를 들자 하면은 그 금리가 뭐 1994년 그때부터 한 1, 2년 정도 좀 올랐죠. 근데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자고 계속 오릅니다. 네, 또 반대로 말이에요. 이제 2001년인가 2년 그때쯤 미국 금리가 피크를 치고 이제 꼬꾸라집니다. 야, 그럼 대박. 주식시장이 더 올라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2008년 얘기 또 반복이 됩니다. 2007년에 그래도 미국 금리가 5% 이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확 깎아버렸죠. 0%로.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확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대박 거꾸로졌습니다. 금융위기라고도 하죠. 네, 이거를 보면은 이 물음표가 많은 거를 보면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그거랑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단기 금리 연준이 세팅하는 이 금리는 얘네들이 원래 한 몇 개월 1년 전부터 방향을 이미 다 제시를 합니다. 시장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린스팬부터 그렇고 뭐 베아낭키도 그렇고 요즘 파월 아저씨도 그렇고 그래 몇 개월 후에 우리가 금리를 내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정작 금리가 내려갈 때는 사실 그게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아닙니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단기 금리 움직임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는 초급 상식이었는데, 자, 중급들은 이런 걸 압니다. 그래, 사실, 하하,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단기 금리야. 장기 금리? 이런 거는 그 연준이 손댈 수가 없어. 네, 맞습니다. 그 연준이 손볼 수 있는 건 오로지 단기 금리고요. 단기 금리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같이 내리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내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켄 피셔가 강조를 하는데 금리가 내린다, 금리가 오른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런 문장은 틀린 거야.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네, 단기 금리가 오릅니다. 장기 금리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그 검은 게 주식시장이고 회색이 이제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오를 때 주식시장이 같이 신나게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 금리의 변경과 주식시장은 별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상관이 있는 게 뭔가 이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요. 무슨 커브? 뭐 자동차? 이게 아니고요. 일드 커브는 단기채와 장기채의 수익률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옛날 미국 그 국채 일드 커브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2년차 채권, 그러니까 2Y의 그 금리가 뭐 0.25% 이랬고 30년채는 금리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드 커브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는 건전합니다. 왜냐면 이래야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경제가 살거든요. 왜냐면 금융기관은 이제 예금을 줄 때, 예를 들면 2년짜리 예금을 주면서 이제 이자를 0.25%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금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0년짜리를 빌려주면 여기서 금리를 2% 이상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득이잖아요. 0.25%를 예금 이자로 주고 그리고 2% 대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은행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커지고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드 커버가 역전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이거는 켄 피셔의 말을 빌리면은 향후 불경기를 꽤 잘 예측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지금 찾아봤는데, 지금 바로 그런 역전 상황이 와 있네요. 네, 이게 바로 미국 현재 일드 커브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한 달, 석 달 이자가 2%, 2.3%? 뭐 그 정도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2년, 3년, 5년 금리는 2% 이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럴 때 돈을 별로 빌려주고 싶지가 않죠. 왜냐면은 아니 그 예금 이자를 내가 2.3%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2% 주고 빌려줘? 미쳤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불경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켄 피셔 말로는 이렇게 일드 커브 역전하면은 불경기가 자주 온다라고 말을 했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35,000명 그 고수님이 주신 팁을 실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 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구독을 하세요,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렇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그게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채널이 보이시죠?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네, 제가 동그라미로 어디 구독을 하는지, 어디 알람 설정을 하는지 제가 친절하게 그려드렸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참.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동그라미, 저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네, 이거를 모든 영상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하라고 하던데요. 훌륭하신 분이죠.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켄 피셔는 말입니다. 한기 국가, 예를 들면 미국의 일드 커브를 보는 것보다는 글로벌 일드 커브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 은행이
뭐 단기 금리도 높고 장기 금리랑 거의 비슷하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은행이 그러니까 그 예금 조달을 미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값싸게 해외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일드 커브가 우상향 해가지고 제가 단기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미국의 일드 커브가 그 모양이 별로 안 좋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글로벌 일드 커브도 지금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계 경제 조만간 위기가 오는 건가요? 아유, 무섭네요. 무서워, 무서워. 네, 여기 보시면요. 글로벌 일드 커브가 안 좋았을 때는 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 SNL, 미국의 저축은행들이 망해버렸죠. 1994년에는 멕시코가 망했었습니다. 1997년, 8년에는 IMF가 왔었죠. 그리고 2000년에는 미국 경제가 작살나고 IT 버블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글로벌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로 넘어갔을 때 생긴 비극이고요. 2007, 8년은 금융위기가 터졌었고, 어이고, 2018년에 말에 이제 일드 커브가 드디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야, 이거 무섭네요. 네, 같이 떨어보시죠. 자,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약.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원래 이 영상의 질문이었잖아요. 답변은 네, 주식시장은 생가입니다.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금리가 오를 때 주식시장이 오른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게 경제가 나고 금리가 내리는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리가 내린다 해서 그 주식시장이 갑자기 다시 반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같이 신나게 떨어진 후에 반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결론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까 잘 모른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및 금리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는 단기와 장기 금리의 차이인 일드 커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면 경제가 건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할 그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일드 커브가 역전할 경우, 그러니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는 높을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후에 불경기가 매우 자주 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안 돌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금융기관이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는 낮은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쵸? 근데 2018년 말에, 글로벌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대해,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일드 커브 금리. 이 고민은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가 또 고급 레슨을 추가해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뭘 할지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